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동아시아 제한무역이라고 이렇게 제목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한무역이라는 건 뭐냐? 자, 동아시아 국가들이 이 17세기 이후에 교역 장소와 대상을 제한해서 무역을 했던 것을 제한무역이라고 얘기합니다. 보면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광저우의 공행이라고 하면 이제 상인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광저우에서 지정된 공행이라는 상인들하고만 서양 국가들과 무역을 하게 했고, 뭐 에도 막부 같은 경우엔 나가사키에 대지마를 만들어서 네덜란드와 교역을 했고, 뭐 조선 같은 경우에는 서양 국가들과 아예 교역 관계 자체가 없었지만, 일본과 무역을 할 때 유사하게 이 청나라와 에도막부와 유사하게 외관이라는 특수한 구역을 만들어서 여기서 교역을 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 특정 항구만 개방하고 그곳에서만 교역을 허락한 이런 것들을 제한무역이라고 부르고요. 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17세기 이후입니다. 그럼 중국부터 봅시다. 자, 중국은 광저우에 공행을 설치하고 이곳에 설치된 공행에서만 유럽과의 무역을 허용합니다. 자, 이것을 광둥무역 체제라고 부르는데 이 광저우라는 도시가 있는 곳이 광둥성이라서 광둥무역 체제라고 불러요.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봤더니 1757년부터 1842년까지 이 광둥무역 체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공행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광저우에서 서양과의 무역을 허락받은 독점 상인들을 공행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1757년 이 광저우에만 제한되기 전에는 어떠했느냐? 자, 해금 철폐 직후 1684년이죠. 자, 4개 항구에서 무역을 허용합니다. 자, 개수가 다르긴 하지만 그전에도 여전히 제한 무역이긴 했다라는 거야. 선생님, 그럼 해금 철폐 전에는 어땠어요? 해금 철폐 전에는 당연히 뭐겠어? 해금 정책 펼치니까 아무 데서도 무역을 못 하게 했겠지. 그래서 4개 항구에서만 무역을 허용하다가 1757년부터는 4개 중에서 광저우 하나만 남기고 유럽과의 무역을 허용했다고 합니다. 자, 광저우로 제한한 이유는 뭐 유럽 상인들의 요구를 통제하고 연안 지방을 안정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라는데, 그러니까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럽 상인들과의 교역으로 이득을 보기는 하는데 이 생긴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른 족속들이 해안가에 우르르 몰려오는 걸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이 공행에서 무역하는 걸 허가하면서 유럽 상인들에게 내건 조건들을 보면은 굉장히 엄격히 통제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유럽 상인들은 지정된 상인들, 계속 공행이라고 얘기했죠. 그들과 무역을 허용을 하고, 그러니까 지정된 상인이 아니면 무역을 할 수 없고요. 겨울에는 광저우에서 지낼 수 없고 지정된 상관에서만 지내야 한다. 자, 그 얘기는 광저우에서 내내 지낼 수도 없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상관 밖으로 마음대로 외출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굉장히 통제를 하는 거지. 일본은 대지마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만 움직이게 만들었는데 청나라도 어쨌든 특정 장소를 지정하고 통제하는 건 비슷합니다. 무기도 휴대할 수 없고, 그리고 당국의 요청사항이 있을 때도 무조건 공행을 거쳐야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광둥무역 체제의 구조는 이러합니다. 자, 영국 등 서양 국가들은 청나라에 은을 지불하고, 중국에는 은을 지불해야 되죠. 대신에 차와 도자기를 수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둥무역으로 서양에, 그 중에서도 특히 영국에 막대한 은이 중국으로 유출됩니다. 자, 그럼 왜 특히 영국이냐? 영국이 당시에 가장 무역이 발전한 국가이기 때문에 무역량이 많을 수밖에 없고, 또 차를 수입했다고 하는데 영국이 차를 가장 많이 수입을 해요. 당시 영국은 홍차 문화가 퍼지면서 중국산 차의 구입이 매우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차를 구입하면서, 그리고 차를 마시려면 도자기도 있어야 되니까 중국산 도자기를 사들인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영국의 차의 풍습이 나와 있잖아. 뭐 11, 뭐 먹는 시간도 굉장히 다양해요. 뭐 6번을 다 먹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차를 마시는 시간이 따로 지정되어 있을 만큼 영국은 홍차 문화가 발전했는데, 이 홍차의 원료인 차는 중국에서 구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야. 물론 나중에 인도에 심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이런 무역 불균형에 당연히 영국이 뭐 어떤 나라인데 불만을 가졌겠죠. 그래서 맥카트니 사절단을 1791년에 보내서 광저우 광동무역 체제에 불만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무역기관, 거래장소, 고유품 등을 자유롭게 허용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영국 입장에서는 광저우에서 통제된 무역을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1791년에 맥카트니 사절단을 보내서 자유롭게 허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자, 당시 청나라 황제는 걸륭제였습니다. 18세기 후반이니까. 자, 청나라는 너희들과의 무역이 굳이 필요 없다라고 답장을 보내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아주 유명한 서신입니다. 자, 영국인만 광저우에서 무역하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도 하고, 우리 제국의 생산물은 다양하고 풍부해서 다른 나라의 상품이 없어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다. 우리가 굳이 서양 애들과 무역을 할 이유가 없다. 근데 해주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차, 도자기, 비단 같은 물건이 굉장히 풍부한데 니네가 너무 이거를 간절히 원하니까 관용을 베푸는 차원에서 무역을 허가한 거지. 니네랑 굳이 무역할 필요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양과의 교역 확대가 청나라 입장에서는 불필요하다는 거지. 왜냐하면 이 광동 무역 체제만 굴려도 청나라는 은을 막대한 이득을 거두게 되고 자기네 나라 은경제를 지탱하는데 무리가 없었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물론 이게 청나라의 말이 청나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지 무조건 맞다는 얘기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은경제가 성립이 된 원인은 전 세계에서 들어온 은 덕분인데 그 은을 갖고 온 애들은 서양이잖아. 자, 어쨌든 영국의 대응책이 어떠냐. 자, 영국의 대응책이 아주 뭐 막장인데, 자, 마약을 팔았어요. 삼각무역이라는 무역 체제를 만들어서 아편을 팔아서 손해를 보충했다고 합니다. 자, 아편이라고 함은 마약의 일종입니다. 가장 유명한 마약이야. 각종 마약의 원료가 될 겁니다. 영국은 당시 식민지로 삼았던 인도에서 아편을 재배해서 중국에 밀수출해서 막대한 이득을 거두게 되는데요. 자, 이게 바로 삼각무역의 구조입니다. 아까 봤던 광동무역 체제와 비교해 보면은 뭐가 다르냐? 자, 은이 청나라에 들어가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청나라에 들어갔던 은이 아편을 사는 대금이 돼서 인도를 거쳐 다시 영국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나라는 이 삼각무역이 성립되고 난 다음에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는데, 자, 청나라가 1년에 은 3,400만 냥의 적자를 봤대요. 3,400만 냥이면 청나라 1년 예산의 15%가 넘어갑니다. 20% 가까이 될 거야. 그리고 이 마약이 전국에 돌게 되니까 이 아편 밀수의 증가는 청나라에 당연히 사회 경제적 문제를 초래했겠죠. 왜냐하면 아편 중독자가 수천만 명이 돼버리기 때문에 국가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단 말이야. 이 아편이라는 마약은 흡입을 하게 되면 완전 축 늘어진단 말이야. 일도 못해. 그래서 이 아편 밀수의 증가는 청나라의 심각한 사회 경제적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청나라는 아편 밀수를 단속하게 됩니다. 아편을 엄금해야 되냐 아니면 허용을 해줘야 되냐 이런 얘기가 막 설랑설레가 있었는데 금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단 말이야. 그래서 대표적인 아편 언급문자인 임칙서가 흠차 대신으로 광저우에 파견돼서 광동에서 엄격한 아편 단속을 하고 영국 마약상이 숨긴 아편을 몰수하고 폐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19세기란 말이에요. 19세기의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문제 삼은 영국이 1차 아편 전쟁을 일으키는데,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일본은 어떠 있느냐? 자, 일본은 나가사키의 대지마에서 네덜란드와의 무역을 허용합니다. 자, 중국은 광저우만 개방을 했다면 일본은 나가사키만 개방을 하게 되는데요. 자, 처음부터 네덜란드하고만 했던 건 아니에요. 자, 에도 막부는 초기에 재정을 안정시키고자 무역을 장려했습니다. 그래서 휴인장 무역을 했었지. 그리고 서양과의 무역도 나가사키 히라도에 상관을 설치하고 포르투갈, 영국, 네덜란드 등과 무역을 합니다. 자, 특정 장소에만 지정을 한 것은 제한무역인데 네덜란드하고만 한 게 아니고 처음에는 포르투갈, 영국, 네덜란드 여러 서양 국가들과의 무역을 허용했다고 해.
자, 하지만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그리스도교를 금지해서 이게 그리스도교가 문제란 말이야. 이걸 서양 국가들이 포교를 하려고 하니까 에도막부는 무역보다 이걸 금지하는 걸 더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그리스도교 포교와 관련이 있는 뭐 스페인 같은 국가들은 일찌감치 내항을 금지하고요. 영국은 철수했다고 하는데 영국은 네덜란드한테 밀려서 철수한 거예요. 이 17세기에는 네덜란드가 전성기였기 때문에 영국은 네덜란드를 상대하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자, 1635년에 일본인이 해외 도항을 금지합니다. 일본인이 밖에 나가서 해외 무역을 못 하겠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휴인장 무역도 끝나는 거지. 휴인장은 허락받고 나가는 건데 아예 못 나가게 하겠다는 거잖아. 그럼 휴인장 같은 건 끊어줄 리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르투갈선이 내항 금지가 되니까, 왜냐하면 포르투갈이라는 국가도 기독교 포교와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금지를 시킨 겁니다. 남은 건 네덜란드만 있는 거지. 그래서 네덜란드 상관을 데지마로 옮깁니다. 네덜란드 상관은 데지마로 옮기기 전에는 뒤에 배경으로 보이는 히라도라는 곳에 네덜란드 상관을 설치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통제하기 위해서 데지마로 옮겼던 거지. 그래서 이 서양 국가들과의 무역을 금지하고 네덜란드하고의 무역을 허용하게 된 것은 크리스트교 금지령 이후입니다. 여기 보면은 포르투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지. 일본에서 크리스트교 금지했는데도 전파하려는 자가 나타나고, 포르투갈은 일본 내 크리스트교 신자를 지원하고 물품을 보내준다. 그러니까 우리는 포르투갈과의 무역을 허용을 해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서양 국가들과의 무역을 계속 금지하게 된 이유가 이 크리스트교 포교와 관련이 있단 말이야. 그럼 네덜란드는 왜 허락해줬느냐? 자, 네덜란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기독교 포교 그런 건 관심 없고 무역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에도막부가 네덜란드는 무역을 허용을 해주겠다는 거지. 대신에 대지마에서만 무역을 하라는 거야. 그 인공섬에서. 그래서 네덜란드는 이걸 받아들이고 일본과의 무역을 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뭐 장소만 제한하는 게 아니고, 자세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1년에 오는 뭐 배의 척수도 지정되어 있고, 어떤 물건을 갖고 올 것인지도 그 지정되어 있고, 또 서양 국가들의 동향을 에도막부에 보고하도록 조건도 겁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를 통해서 이 데지마를 통한 네덜란드와의 무역을 통해서 서양의 정보들을 입수하게 되는데, 뭐 한창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는 증기기관이라는 게 있더라, 이렇게 보고를 받기도 하고 입수를 하기도 하고, 또 서양의 해부학 서적을 번역한 해체신서도 역시 네덜란드를 통해서 입수한 해부학 서적을 바탕으로 저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와의 제한무역 관계를 이용해서 서양의 문물과 서양의 동향을 최소한은 파악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월 세계사 문제긴 하지만 문제를 보면은 이 나가사키와 데지마 이야기가 나와 있죠. 데지마에서 절대 못 나오겠는데 아주 특수한 경우에는 나올 수 있었나 봐. 여기 보면은 나가사키의 데지마에서 막부가 있는 에도로 출발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데지마에서 원래 못 나오게 하는데 이거는 막부의 고위직, 아마 쇼군이 불렀을 것 같아. 그래서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에도까지 가서, 근데 에도까지 갈 때도 어때? 수행원들이 감시를 해서 마을의 주민들과 대면할 수 없게 만들었지. 최대한 통제를 하려고 했단 말이야. 근데 통제하면서도 서양의 문물이 궁금했기 때문에 보고도 받고, 어떨 때는 애도로 부르는 경우도 있다금 있었다는 거죠.